이 달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줍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뭐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시황을 바라본다, 시황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달러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 달러가 이상하게 움직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가 올라가면 다른 건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다른 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연관성이 좀 없어졌다는 얘기죠.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8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98.34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올해 최고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는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얘는 떨어져야 되는 원화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라는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유는 뭐 당연히 유로화 때문이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6개 주요 통화 중에서 유로화의 비중이 막대하게 큽니다.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의 움직임에 의해서 달러화의 가치가 좌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로화는 지금까지 브렉시트 때문에 수년 동안 브렉시트에 코가 걸려가지고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16년도 6월 브렉시트 투표가 가결되고 나서 지금 3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쥐가 나가겠다고 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문을 열어놨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른바 수서양단의 모습을 하고 아직까지도 문턱에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해결이 되면 나간다면 유럽에다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냥 있는다면 영국에다 투자를 하겠는데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니 결국은 불확실성 때문에 자꾸 투자가 중단되고 경기 침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이었죠.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여러 차례 이제 EU 협상단과 이렇게 여러 번 만나가지고 결국은 어떤 어그리먼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제 브렉시트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가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 의회가 덥석 반대를 하게 됩니다. 반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의무는 점점 커지고 권리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브렉시트 투표 이전보다도 더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개악이 돼버린 거죠. 더 나빠지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손해가 심한데 이거 뭐 브렉시트 안 하는 게 낫지 이거 너무 심한데 안 할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수정 보완을 했지만 결국 EU와의 어떤 협상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브렉시트 문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치 꽃놀이패 같아서 이쪽 해결하면 이쪽이, 이쪽 해결하면 이쪽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년 3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가장 풀기 힘들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역시 아일랜드 백스톤 문제였죠. 하드보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100번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과거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1801년도에 영국에 이제 점령이 돼버립니다. 당연히 점령이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없죠. 여러 차례의 어떤 독립 시도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1948년도 민족 자결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하고 몇 가지 좀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일랜드 전체가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오른쪽 끄트머리는 북아일랜드라고 그래서 영국 땅으로 남아있게 됐어요.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일랜드는 어쨌든 같은 땅이고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인데 줄 짝 거놓고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라고 하면 여긴 영국 땅이니까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라고 한다면
이거 내 친척과 내 형제가 살고 있는 땅인데 너무 못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한 그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IRA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생기면서 유혈 항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996년도죠. 벨파스트 조약을 하면서 수천 명이 죽고 난 이후에 벨파스트 조약을 통해서 북아일랜드나 아일랜드나 그냥 이 국경은 있지만 이 국경 무시해 버리고 너희들은 왔다 갔다 해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면서 어떤 한시적인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 평균 한 190만 대의 차량이 마치 내 집처럼 드나들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드보드 문제가 다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 땅입니다. 지금 어쨌든 행정구역상으로는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유로존에서 짐 싸서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북아일랜드는 이 유로존 밖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로존 밖의 나라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중동의 어떤 나라가 난 유로존에 가서 살래라고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예전에 있었던 하드보드 문제가 다시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아일랜드의 거주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동생 집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직장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늘 편안하게 드나들었던 1990년도, 96년도 이후로 편안하게 드나들었던 내 그 형제들 땅인데 여기를 갈 때 마치 우리나라에서 저 태국 갈 때나 뭐 아니면 무슨 뭐 외국 갈 때처럼 어떤 그 심각한 그 경계가 생기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또다시 분리 독립주의자가 생기면서 무슨 뭐 테러라든지 이런 게 생기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엔 생겼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네. 북아일랜드 그냥 줘버리고 브렉시트 끝내는 게 어때? 이거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가 막 지금 투닥거리고 싸우는데 대마도 주면 다 용서해 줄게 이런다고 쟤네들이 듣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덩어리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 누구도 양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번 전임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그래. 그러면 요 하드보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관세 동맹 안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 이른바 백스톱 조항을 집어넣고 그러면 브렉시트를 시행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지금 영국은 짐 싸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 동맹에 잔류하려면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니, 짐 싸서 나갔는데 의무는 다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내가 이 집 싫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집 월세도 내고 이 집 월세도 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백스톱 문제만큼은 안 되겠다. 이 자존심 상하고 이건 도저히 비용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총리가 된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은 뭐 누구나 정치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스톱의 주역이었던 테레사 메이 총리를 집으로 가라고 하고 내가 해볼게라고 이제 총대를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백스톱 문제를 제거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쳐놨는데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것을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여러 번 여러 사람을 만들어서 시도를 해봤지만 역시 이건 유로존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중동에 있는 사람이 어떤 난민이 함부로 유로존에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그 유로존에 들어오겠다면 그거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 경계는 분명하게 경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로존 입장에서도 서로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손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스 존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다. 그러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유로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때까지 해결을 해줘라. 만약에 이 백스톱 문제를 빼고 새로운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노딜로 가겠다. 위자료도 안 주고 난 그냥 나가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 여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정회 신청을 해버립니다. 의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9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의회가 정회가 되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영국 의회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노딜로 가버리면요, 영국은 큰일 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영국에 있었던 금융산업들이 이렇게 프랑크푸르트나 이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노딜로 결정이 되면 나머지도 빵 떠서 옮기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라든지 몇 개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도 다 지금 나가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실업자가 많아지고 뭐 유럽, 그러니까 영국의 GDP가 뚝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과거 기축통화로 쓰였던 저주 때문에 지금 겨우 자본 수지를 통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영국한테는 커다란 시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막아야 되겠구나, 노딜만은 막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딜 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마구 밀어붙이죠. 그래서 지난 그 9월 3일이었죠. 발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통과를 시킵니다. 327대 299의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를 했고, 주말에 상원까지 통과를 했어요. 이제 여왕의 재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보리스 존슨이 이 법안에 찬성을 하게 되면 출당시켜버리겠다, 제적시켜버리겠다, 아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1표의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나왔으니 이젠 노딜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3년 3개월이나 끌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분명히 조기 총선을 할 겁니다. 그러면 노동당이 이기거나 보수당이 이기거나, 이거 둘만 지금 경우의 수잖아요. 근데 이 두 개 경우의 수가 그닥 이 굿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일단 노동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당의 당수가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따지다 보면은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척 좌파, 그냥 좌파 우파는 다 좋은 거예요. 여자 남자처럼 좋은 겁니다. 좌파가 조금 남성 성향을 가졌다면 우파는 좀 여성 성향을 가졌거든요. 남녀를 어떤 악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좌파와 우파 둘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극좌와 극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극우, 히틀러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좀 치우친 좌파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레미 코빈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국유화시키고 무슨 뭐 주택 건설이나 임대를 통제하자는 식으로 지존의 영국의 가치와 이념에 조금 빗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그렇게 튼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그 권력을 추진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현재 보수당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떤 허가증을 받는 거잖아요. 노딜에 대한 허가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리스 존슨의 파워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노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지금 브렉시트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보리스 존슨은 뭘 믿고 노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딜이 되면 정말 영국은 큰일 나거든요. 별로 지금 남아있지 않는 제조업도 지금 다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개들의 섬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상당히 많은 금융업 쪽을 집중시켜 놨어요. 그래서 뭐 과거 로스차일드가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그쪽에 상당히 많은 그런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벽이 생기게 되면
수수료 내야 되는 거, 안 내야 되는 거 이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금융업종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미국을 믿고 있나요?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정말 잘한다. 노딜로 그냥 가. 내가 너희들 노딜로 딱 나오게 되면 유럽하고 거래 안 해도 돼. 나하고 하면 돼라고 하면서 FTA를 영국과 바로 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예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전혀 다르죠.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과거 국방부 장관이었던 매티스가 요번에 그 어떤 책을 내고 책에 대해서 회고록을 내고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책에는 이 트럼프에 대한 욕이 전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서는 약간의 불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트럼프하고 이상이 너무 틀리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장 견디기 힘든 얘기가 뭐였냐면 트럼프는 이런 우방이라든지 동맹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여러 그 우방들에 대해서 동맹들에 대해서 보호비나 뜯어내고 이런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지당한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달러를 그들이 발행한 달러를 써주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호비는 그 이상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 보호비를 더 뜯어내겠다는 것은 화폐를 만들어서 쓰인유리를 취하면서 세금까지 내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악덕 성주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티스의 생각하고도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빗나갔는데요. 아무튼 지금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보죠. 달러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였어요. 인덱스 기준으로 98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굉장히 강세를 보인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달러 바스켓 내에 있는 6개 통화 중에서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계속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왜 약세를 보였냐면 뭔가 결정이 돼야 기업들은 투자를 합니다. 여기다 투자를 할지 여기다 투자를 할지. 그런데 자동차 회사라고 할지라도 브렉시트가 노딜로 가게 되면 난 영국에서 빠져나오겠다 그러는데 그걸 언제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안 나니까 자꾸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GD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뒤로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업의 투자는 불확실성이 끝나야 투자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굿딜이 되든 노딜이 되든 어느 쪽으로 결정이 돼야만 유로존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뭐 한 석 달 정도는 연기될 것 같죠, 느낌에.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정도 지나야 약간의 윤곽이라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